지난 15일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20m나 되는 공원 조명탑에 올라가 아찔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새벽 6시경에 시작된 농성은 오후 2시가 다 되도록 이어졌는데요. 소방관들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하던데 저는 무슨 훈련하는 줄 알고 얼른 또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또. 두 눈이 저절로 질끈 감기는 아슬아슬한 현장이었다는데요. 요고조자는 그 카터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물과 그리고 쇠사슬 등으로 자기 팔과 다리를 이제 감은 상태에서 나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이 남성은 무려 8시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는데요. 긴 시간 끝에 내려온 남성.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악수를. 제가 접근해서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날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장비와 차량은 물론이고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팀까지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이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주치 소환자가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올라갔고요.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웃 주민에게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말도 없거든요, 별로야. 그래, 이래 지는 사람인 줄 나는 포커처럼 몰랐어요. 나도 막 괜찮은데 뭐가 술 먹는 사람들이 뭐라 캐치 싶어요. 그런데 대구에서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또 다른 곳에서 40대 남성의 고공농성이 있었다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인형을 보고 사람인가 싶어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출동을 해보니까 CCTV 탑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고. 이 남성이 올라간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2010년에 3중 추돌이 있었는데 100명이 안 나타나고 이제 자꾸 아프니까 네.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별로 안 반기고 그래가 방법이 없어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고공농성 현장에도 약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4시간 동안 이어진 농성 때문에 주변 교통이 마비됐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한 고공농성, 시민들 생각은요? 약한 거 가지고 민원 철탑에 올라가가 인력 낭비하게 되면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업무를 지장이 많잖아요.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공권력과 시간이 허비되는 고공농성, 민원 해결하려다 오히려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민원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용탑에 올라가서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형법 315조상의 업무방해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조선소, 해상 사고가 난 배들이 수리되는 곳입니다. 며칠 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어선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짐을 사료를 좀 싣고 가다가 짐이 이쪽으로 실려온 거라. 그리고 차도가 이쪽으로 실려오니까 제가 이쪽으로 집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지난 15일 새벽 2시 50분경 신안 앞바다 한가운데서 어선이 전복됐는데요. 배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민이 갇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선이 전복된 상태로 저희가 먼저 타격 신호를 보냈는데 선체 안에서 다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생존자가 있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배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가 전복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여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물이 깜깜하니까 막 손으로 막 실내기를 쳤죠. 그런데 이제 배가 찢겨져 보니까 능력이 없더라고. 배 안쪽 공간에서 어민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빨리 빨아야죠. 뺑고 빨리
약 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어민.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는데요. 이 어민은 어떻게 이 전복된 배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전복된 선박 내에 그 에어포켓이 형성된 부분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고 몸에 물이 젖어 있으면 더 추우니까 약간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움츠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어민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바로 에어포켓. 물 표면과 전복된 그 공간이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평면을 이루면서 완전히 압착이 되는, 수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천천히 침몰하는 경우에는 텀이 생긴 공간을 통해서 물이 서서히 잠수가 되게 되는 상태. 그럴 경우에는 에어포켓이 생길 수가 없겠죠. 생명 주머니라 할 수 있는 에어포켓. 실제로 지난 2013년엔 나이지리아 선원이 에어포켓에서 60시간을 버텨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에어포켓 안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속에 있다 보니까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쉽게 뺏기는 곳이 겨드랑이나 귀 밑 이런 데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다면은 겨드랑이 째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서 최대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가 전복됐을 때 에어포켓이 반드시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데요. 이 때문에 배에 오르기 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전 불감증은 버리고 안전장비는 꼭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